네, 안녕하세요. 쿼드 로봇 아카데미의 마푸나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그 로스에서 그 토픽과 서비스들에서 사용하는 메시지와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와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토픽과 서비스의 개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토픽과 서비스의 다른 점은 쉽게 말하면 리스판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예요. 리스판스 즉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면 어떤 서비스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받아서 처리를 해주는 서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어떤 작업을 요청시키면 서버 쪽의 로봇에서 그 일을 처리하고 네, 죄송합니다. 어떤 일을 처리하고 그 일을 처리한 결과를 다시 클라이언트 쪽에다가 보내주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수행하게 되는 거겠죠. 그게 이제 서비스가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노드에서 노드 간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는 형태, 거기서 사용되는 메시지,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라고 얘기를 하죠. 노드 간에. 그래서 노드 간에도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퍼블리셔 쪽에서 이런 두 개의 노드 쪽에서 다 받아볼 수 있게 이런 서브스크라이버를 위해서 어떤 메시지들을 일방적으로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서비스와 이 메시지와의 틀린 점은 말하자면 이 토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받는 쪽에서 받든 말든 보내는 쪽의 퍼블리셔는 상관을 안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퍼블리셔 쪽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 라고 그냥 떠드는 거죠. 그냥 뭐 이걸 뭐 받아서 뭐 보든 말든 나는 어떤 일을 처리하고 있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그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그냥 보내주는 겁니다. 토픽으로. 그러면 서브스크라이버 쪽에서는 그 토픽을 받아서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토픽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작업을 따라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 터틀넷, 터틀봇 같은 그런 것들도 이런 그 토픽의 위치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이제 처리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키보드에서 어떤 작업 명령을 줘서 하는 거는 이제 서비스가 되겠죠. 오른쪽으로 움직여, 앞으로 가, 뭐 하는 것들은 어떤 서비스를 서버 쪽 노드 쪽에다가 보내주고, 즉 터틀봇 로봇에다가 보내주고, 그 로봇이 이제 그 일을 처리를 하면 나 이만큼 잘 갔어 라고 해서 응답을 보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서비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고요. 서비스, 우선 우리가 이제 그 노드 간에 어떤 메시지 토픽이라든지 토픽에 사용되는 메시지라든지 또 서비스를 사용을 하려면 일단 우리가 주고받는 메시지와 서비스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컴퓨터에서는 특히 이제 뭐 모든 뭐 컴퓨터의 프로그램들이 다르지만 로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노드들 간의 로봇
그 노드가 하나 이제 센서가 될 수도 있고 로봇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센서들 간에 주고받는 데이터를 왔다 갔다 이제 서로 보내주고 받고 하려면 우리가 이제 사람도 똑같이 어떤 이제 말을 할 적에 대화를 할 적에 우리는 한국어라는 표준된 어떤 문법 체계를 가지고 대화를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로스에서도 서로 주고받는 노드들 간의 어떤 그 대화가 되려면 그 대화에 대한 메시지라든지 서비스 타입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정의를 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와 이제 서비스라는 개념이고요. 그 우선 이제 노드에서 토픽에서 사용하는 메시지를 정의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정의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간단해요. 어차피 이 메시지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둘 다 로스에서는 정의 자체를 그냥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정의를 하면 돼요. 파일을 만들어서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msg 확장자를 이렇게 달아주면 되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some.srv를 .srv 파일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메시지와 서비스 파일을 만드는데 만드는 형식은 조금 틀려요. 만드는 형식이 조금 틀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서로 주고받을 때 그럼 메시지에서의 어떤 타입을 사용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C 프로그램이라든지 파이썬 프로그램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메시지의 그 변수형이라는 게 있죠. 타입이라고 하는데 그 타입을 이제 어떤 타입의 변수형을 쓸 수 있느냐 하면 이런 형식의 타입들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타입들을 다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의된 로스 안에서 또 특별히 정의된 여러 가지 타입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 로스의 패키지들에서 나름대로 정의한 패키지들에서 정의한 타입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그 어떤 타입이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창을 좀 터미네이터 창으로 열고요. 로스 프로그래밍 공부하기에는 터미네이터 이 터미널이 좋아요. 저번에도 말씀은 드렸죠. 터미네이터 창을 열고 우리가 캐킨 워크스페이스의 튜토리얼로 갑시다. 여기서 탭을 밑에 있는 setup.bash 환경 파일을 로딩해 주고요. 소싱해 줬으면, 자, 우리가 이제 그 로스의 여러 가지 뭐 메시지들 타입들 중에서 우리가 그 메시지의 타입, 어떤 메시지가 지금 내가 쓰는 패키지에 정의가 되어 있는지를 보려면 우리가 이제 어떤 패키지들이 있는지 한번 봐봐야 되겠죠. 지금 비기너 튜토리얼 쪽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쪽 패키지 소스가 있는 쪽이고요. 액션 lib 쪽에 어떤 그 메시지가 정의가 돼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show loss msg show 하고 액션 lib 액션까지만 치고 거기서 탭키를 눌러 주시면 돼요. 로스에선 탭키를 잘 활용하시면 메시지 뭐 이런 그 메시지들 찾거나 서비스 찾거나 뭐 할 때 또 그리고 패키지 같은 거 찾을 때 그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탭키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로스 메시지 꼴이라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탭키 한 번 더 누르면은 이제 그 꼴로 시작하는 메시지들 타입들이 이렇게 쭈루루 다 보여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스테이터스라는 한번
메시지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봐보죠. 네, 보시면 이게 로스 메시지 쇼라는 명령이 로스에서 정의된 메시지 타입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 내용을 보여달라고 하는 명령이고요. 이 메시지 명령은 자주 쓰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로스 메시지 쇼 이 명령을 사용해서 우리가 로스에서 노드들 간에 사용하는 토픽의 메시지들을 본다. 내용을 메시지를 확인할 적에 이렇게 어떤 내용을 주고받는지를 확인할 때 이 명령을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요 좋아요.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잡히는 걸 볼 수 있죠. unsigned integer 타입으로 이렇게 뭐 변수들이 여러 개가 정의되어 있고, 즉 우리가 이제 그 메시지 또 안에서는 또 정의된 메시지 타입을 또 끌어다 쓸 수가 있고 정의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조체처럼 이렇게 또 정의해서 그 안에서 콜 아이디라는 거 안에 타임 스탬프 그리고 스트링 타입으로 아이디 그런 거 정의를 또 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unsigned integer 타입으로 스테이터스라는 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거는 보니까 이제 상수값들 정의해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 뒤에서 이제 콜 아이디하고 스테이터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링으로다가 텍스트 이거는 어떤 이제 로그 같은 거 실어서 같이 보내겠죠. 이런 형식으로 메시지가 정의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정의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메시지는 그럼 어디에 정의되어 있느냐? 그럼 저게 어디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죠. 그래서 로스 메시지 로스 cd 액션 lib msg 쪽으로 가세요. 여기에 보면 자 msg라는 디렉토리가 있죠. opt 밑에 로스 코어 쪽에 로스 디렉토리 로스 코어 설치된 부분 쪽에 보면 액션 lib 메시지에 msg라는 디렉토리가 있고요. msg 디렉토리 안에 보면 확장자가 msg로 되어 있는 파일들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cat 해가지고 꼴 스테이터스 점 메시지를 보면 아까 우리가 로스 메시지 쇼 한 거하고 똑같은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 메시지 안에다가 지금 주석들도 다 달아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메시지의 어떤 내용들이 이게 뭐에다가 쓰는 것인지를 보고 싶을 적에는 이렇게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요번에는 한번 우리가 이제 실제로 로스의 메시지와 요번 서비스를 실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메시지는 사실 이제 토픽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드들 간에 우리가 메시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여러 번 봤으니까 실제적으로 한번 서비스도 우리가 만들어 볼 거예요. 서비스도 만들 거고 할 건데 우선 이제 메시지부터 한번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쪽 내용 마저 알아보면요. 비기너 튜토리얼 쪽으로다가 한번 가서 비기너 튜토리얼 프로젝트에서요. 이제 여기서도 비기너 튜토리얼 쪽에서 어떤 메시지를 만들 거냐 하면요.
메시지에서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지금 뒤쪽에 이제 노드들 간에 퍼블리싱 하는 거하고 서브스크라이빙 하는 그 프로그램 하나 만들 건데요.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그 퍼블리셔 쪽에서 현재의 이제 숫자 카운트를 서브스크라이버 쪽으로다가 계속 던져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만들기 위한 이제 메시지를 하나 정의를 할 건데요. 메시지는 이제 타입은 그냥 인티저 64비트짜리 인티저 타입으로 4바이트죠. 그 8바이트네요. 인티저 64니까. 그래서 그 넘버 하나 변수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 먼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앞서서 할 거지만 보여드리면 스크립트 쪽에 보면 저기 토커하고 리스너 파이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우선 창을 또 하나 나누고 환경 파일 읽어오고요. 여기에서 이제 토커라는 노드가 이제 그 서브스크라이버 쪽으로다가 어떤 작업 이제 그 계속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노드 원 쪽이 여기가 이제 토커가 되겠고요. 얘가 리스너가 되겠어요. 노드가. 그래서 토커 쪽에서 계속 숫자를 1부터 해서 카운트를 세서 그 계속 토픽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서브스크라이버 쪽에서는 이제 그 토픽을 받아서 그대로 화면에 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 건데요. 로스 프로그램 실행시킬 적에는 반드시 이제 로스코어 실행시켜야죠. 로스코어 실행시키고 로스런 해서 비기너스 튜토리얼 수신이 안된 CD가 아니고 소스 소싱해주고 로스런 비기너스 튜토리얼스 밑에 토커.파이를 실행해 줄 거예요. 네, 토커.파이 실행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헬로 월드라고 하면서 뒤에다가 타임스탬프 찍어주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 서브스크라이버 쪽에다가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서브스크라이버 쪽에서는 한번 이걸 제대로 받아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로스런 마찬가지로 하고 비기너스 튜토리얼스 하고 listener.python 파일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죠. 네, 실행시키니까 지금
퍼블리셔 쪽에서 보내주는 타임스탬프 있고요. 예, 그대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8460, 8461, 62, 예, 63, 64 하면서 계속 예, 이렇게 퍼블리셔 노드 쪽에서 보내주는 메시지를 그대로 예, 받아서 지금 뿌려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메시지에 정의된 타입은 예, 인티저 num 64의 예, num 예, 요 타입이에요. 그래서 요게 그대로 뿌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메시지가 이렇게 우리가 선언을 하고 그 실제적으로 노드 간의 토픽에서는 이렇게 전달이 된다라고 예,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이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만드느냐,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메시지 만드는 법은 간단해요. 메시지는 그냥 텍스트 파일 형태로 만드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메시지는 보통 이제 우리가 패키지 크리에이터 해서 만들어진 디렉토리 예, 최상위 디렉토리에 그 패키지의 최상위 디렉토리에 MSG 디렉토리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 MSG 디렉토리 안에 이제 그 메시지를 정의할 메시지 파일을 하나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제 이 튜토리얼에 있는 내용대로 하자면 예, num.msg라는 예, 메시지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보면 캣으로 보죠. 예, 보면 예, 인티저 64 타입의 예, num이라는 변수를 하나 정의했고 이 하나의 변수만 지금 서로 노드에서 토픽으로 예, 주고받게끔 메시지를 정의를 한 거죠.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정의되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 개의 그 변수들 어떤 정보를 전달하려고 할 적엔 이렇게 형태를 여러 개로 예, 정의를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메시지가 정의가 됐으면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그 패키지 로스의 패키지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끔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제 package.xml이라는 파일이 있죠. 네, 여기서 정의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보면 두 가지를 정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빌드 디펜드가 있어요. 그래서 빌드 할 적에 어떤 패키지들을 디펜던시를 가지고 빌드를 할 거냐라는 걸 정의하는 빌드 디펜던시 쪽에 메시지 제너레이션 쪽을 하나 넣어 주셔야 되고요. 메시지 제너레이션은 즉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패키지에서 우리가 커스텀 메시지를 사용하겠다라고 정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EXEC 디펜던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실행과 관련된 디펜던시인데 실행과 관련된 디펜드도 EXEC 디펜드에다가 메시지 런타임이라는 걸 반드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가 커스텀 메시지를 사용한다. 우리가 패키지에서 어떤 노드들 간에 토픽을 주고받기 위해서 내가 메시지를 만들어서 정의를 해줘야 된다라고 할 적에는 package.xml에다가 이 두 개의 디펜던시를 반드시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package.xml은 거기까지만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CMake 리스트도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CMake 리스트하고 package.xml은 우리가 create 패키지 하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파일이죠. 예, 그래서 CMake 리스트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거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메시지를 이제 추가해서 사용을 하고 싶을 적에는 우선 find 패키지 쪽으로 가셔야 돼요. find 패키지 쪽에 가서
네, 여기 있네요. 네, 파인드 패키지에 가서 메시지 제너레이션이라는 거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 제너레이션 패키지를 우리가 이제 컴파일 할 때 사용하겠다 라고 해서 요거를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add 메시지 파일, 예, 요 부분에다가 우리가 지금 정의한 메시지 파일의 이름을 넣어 주셔야 돼요. 즉 메시지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이죠. 반드시 메시지 폴더는 우리가 msg라는 폴더를 만드시고 그 밑에다가 이제 메시지 파일을 num.msg라는 메시지 파일을 만들어서 넣어 주신 거를 여기다가 써 주셔야 돼요. 이렇게 써 주시고요. 그 밑에 이제 generate 메시지 부분, 이 부분도 넣어 주시고요. 다음에 add 메시지 파일. add 메시지 파일은 아까 했죠. 예. 그리고 generate 메시지. 예, 이 부분 이렇게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열어 주셔야 돼요. 아마 이게 처음에는 주석으로 닫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석으로 닫혀 있는 부분들을 메시지 부분들을 열어 주시고 메시지 파일을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추가를 해주셨으면 이제 정상적으로 메시지가 추가가 됐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메시지에 확인하는 명령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로스 메시지 show로 하셔도 되고요. 로스 메시지 info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로스 메시지 show하고 메시지 타입을 뒤에다가 적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해준 로스 msg show 해서 비기너 패키지명 밑에 num이라는 우리가 이제 메시지 타입을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탭을 쳐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그 로스 메시지 show하고 탭을 쳐보시면 메시지도 쭉 정의가 된 게 나와요. 그러면 이 우리 지금 그 로스 패키지 안들에 지금 캐킹 워크스페이스 튜토리얼 요 밑에 있는 지금 우리가 정의된 그 메시지들 그리고 또 로스 코어 쪽에 정의된 모든 패키지들의 이름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패키지 쪽의 이름들을 보시고 탭키에서 이제 우리는 지금 비기너스 튜토리얼 쪽에 우리가 이제 정의된 num이라는 메시지 타입을 우리가 쓰는 거죠. 그래서 비기너스 튜토리얼 여기 있죠. 그래서 비기너스 튜토리얼 여기까지만 치면 비기너까지만 치고 탭도 치면 뒤에 num까지 해서 타입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엔터 쳐보면 지금 보시면 인티저 64 타입의 num 변수가 정상적으로 이제 메시지가 정의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나와야 이제 노드들 간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우리가 이제 서비스 메시지 타입에 대해서 서비스 타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서비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메시지를 이제 노드들 간의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리스판스가 있는 메시지들 리스판스가 있는 그러니까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가 있는 메시지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서비스 타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만들 적에 우리는 서비스라고 하고 그 서비스 어떻게 정의하는지 볼게요. 자, 서비스 디렉토리는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디렉토리가 srv라는 디렉토리 밑에다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srv 디렉토리가 있죠, 여기. 그래서 cd srv 해서 가서 보시면 add to int.srv라는 우리가 메시지 파일을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 캔슬을 볼게요. 인티저 64
타입으로 ab라는 변수가 2개 있고 중간에 대시가 3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인티저 64 sum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뒤쪽 강좌에서 서비스 프로그램도 만들어 볼 건데요. 뭐 하는 프로그램 만들 거냐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AB 두 숫자를 주면 서버 쪽에서 이 두 숫자를 더해서 리스판스로 sum이라는 값을 다시 보내줄 거예요. 클라이언트 쪽에. 그래서 이 서비스는 반드시 그 리퀘스트와 리스판스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리퀘스트와 그러니까 질의와 응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를 구분해 주는 게 이 대시 3개예요. 그래서 대시 3개를 쓰면 이 위쪽에 있는 건 리퀘스트, 이 밑에는 리스판스로 주는 그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메시지 2개 합쳐서 우리는 이제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정의를 해줬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패키지.xml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메시지 제너레이터하고 메시지 런타임 이것도 마찬가지로 넣어줘야 돼요. 메시지건 서비스건 간에 이 메시지 제너레이션 이 부분은 빌드 디펜던시하고 exec 디펜던시하고 반드시 넣어 주셔야 돼요. 이거 넣어 주시고 find 패키지에서도 아까 한 것처럼 메시지 제너레이션 부분 넣어 주시고요. add 서비스 파일 쪽에다가 add 서비스 파일이라는 항목 쪽에다가 우리가 만들어진 서비스 폴더 안에 있는 add to int.srv 파일을 명을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되고요. 서비스 사용할 적에는. 그 다음에 그것만 넣어 주시면 되겠네요. 앞전에 이제 메시지 쪽은 뭐 제너레이션 메시지 하고 좋고, 우리가 find 패키지 여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쪽에도 메시지 제너레이션 부분 요거는 꼭 넣어 주셔야 돼요. 항상 넣어 주셔야 된다. 요거는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넣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서비스도 잘 만들어져 있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로스 srv라는 명령이 있어요. 로스 서비스 show하고 마찬가지로 탭 키 2번 눌러보면 우리가 로스 안에 지금 정의된 서비스들이 쭈르륵 나와요. 패키지들이. 그럼 우리는 비기너스 튜토리얼 안에 있는 지금 서비스가 정의된 걸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또 탭을 눌러보면 add to int라는 서비스가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터 치면 자 add to int 안에 우리가 파일 텍스트 파일로 만들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보이게 되죠. 이런 형태로 서비스의 내용을 조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로스 서비스 srv의 인포 명령도 있는데 사실 내용은 뭐 쇼하고 크게 틀리지 않아요.
네, 똑같이 나오죠. 네, 이런 형태로 인포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이것도 한번 서비스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어, 스크립트 쪽에 가시면요. 어, 네, 로스런 해서 비기너스 튜토리얼스 밑에 add to 인티저에 우선 서버를 기동시켜 주고요. 그러면 자 레디 더하기 할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나오죠. 이렇게 하고 밑에서 로스런 비기너스 튜토리얼스 밑에 add to 인티저의 클라이언트 점 파일을 실행시키면 요거 뒤에다 실행시킬 적에 숫자 두 개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3하고 5하고 두 개를 주면 더하면 이제 8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서버 쪽에서 더해서 8이라는 값을 클라이언트 쪽에다 던져줘야 돼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보면 우리가 3하고 5하고를 던져줬더니 리퀘스팅 3 플러스 5 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3하고 5하고 더했더니 8이야 이렇게 하고 리턴을 보내주네요.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로스의 노드들 간에 사용되는 메시지 중에 메시지와 서비스, 토픽에서 사용되는 메시지, 그리고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메시지, 서비스, 그렇게 두 가지 타입의, 두 가지 형태의 노드들 간의 메시지를 정의하는 방법과 한번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